드라마틱한 반등은 없었다. 한숨이 나오는 시장.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들여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안 그래도 장세가 좋지 않은 가운데 또람프가 무역전쟁을 악화시키는 듯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럽연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달러 같은 경우는 큰 변동사항은 없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약간 그나마 반등하던 거 다 토해내면서 83,000달러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294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다가 지금 미국 뉴욕에서는 비트코인 인베스터 위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사로 활용을 하고 있으나 정작 비트코인의 가격은 자빠진 다음에 굴러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미국의 오클라호마주 하원위원회가 비트코인 전략준비자산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해당 법안이 본회 표결에 붙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도 일단 해당 법안이 위원회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음 단계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겠죠. 실컷 신만 내다가 나중에 통과가 안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부디 한 주라도 꼭 최종 통과가 되는 주가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스탑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마이클 셀러에 의해서 미국의 자산운용사 스트라이브의 CEO가 게임스탑이 보유한 50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한다라는 식의 비트코인 자산 채택 제안을 했는데요. 게임스탑의 CEO는 이에 대해서 해당 제안 잘 받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받았다라는 것이 어찌 투자를 좀 해보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크게 빠져서야 투자할 마음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만약에 게임스탑의 CEO가 정말 야수와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비트코인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가는 그런 결단을 내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해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전용 앱 폴드가 10개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는 소식이 나왔었으며 다음으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역사상 최악의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10억 달러가 넘는 순유출, 출시 후 최대 규모의 유출이 발생을 한 것인데요. 피델리티에서만 3억 4,470만 달러, 블랙록에서 1억 6,440만 달러 등등이 빠져나가면서 대량의 자금 유출을 경험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5,010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었는데요. 블랙록에서의 순유출은 발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거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탠다드 차타트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에 ETF를 통한 비트코인 평균 매수 가격대가 97,000달러였었는데 이제 평균 아래로 가격이 처박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 매도세가 기관보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진행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난센의 수석 분석가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청산이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레드스톤의 최고 운영자 같은 경우는 해당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에 큰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인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하락세가 강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 인투더블록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10,000개에서 100,000개를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 숫자가 25,740개의 비트를 매도했다라는 데이터를 공유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줍줍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들도 있기는 있다라고 하는데 매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21년도 5월 이후 최대 순매도가 나왔다. 오히려 이런 순매도가 큰 상황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희망 회로를 한번 코인데스크가 돌려보고 있었는데요.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와 비트와이즈의 유럽 리서치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비트코인 하루 순매도 규모가 2021년도 5월 이후 최고치에 도달을 했다.
소위 약한 손들, 약한 개미들이 최근 가격 하락에 굴복하고 시장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시장의 체력이 보다 건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체력이 건강해졌는데 왜 가격이 계속 빠질까? 혹시 약을 잘못 집어먹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비트겟의 수석 분석가 같은 경우는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비트코인은 81,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또람프 같은 경우 본인도 물렸고 본인 자식들로 물렸는데 언제까지 가격을 떨어뜨리기만 할 것인지 상황을 반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설마. 자, 그런가 하면은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트럼프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부채 한도를 상향하려는 트럼프의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은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게 되면서 75,000에서 7만 달러대까지 비트가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너도나도 경고 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사이 바이낸스의 창업자 CG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은 죽지 않는다, 쫄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가지고 최근에 그의 트윗이 화제가 되자 이번에 또 다른 예언 트윗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서 8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진다라는, 폭락했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100만 1000달러에서 98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라는 헤드라인이 근미래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과연 이번에도 대략적으로 4년이 좀 넘는 기간 후에 비트코인이 정말 100만 달러까지 가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래도 기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RSI가 2023년도 8월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 와중 가운데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CME 갭입니다. 지금 두 개의 CME 갭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77,000에서 8만 달러 사이, 그리고 93,000달러 구간에도 CME 갭이 남아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82,0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코앞에 있는 78,000달러까지의 갭을 결국 메꾸게 되지 않겠느냐. 자, 결국은 이를 노리고 밑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대의 아가리의 영광을. 근데 기다렸던 사람들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지금 비트코인 살 수 있을까요? 이어서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 그의 상승 예측은 다 틀렸었는데 하락 예측만큼은 무섭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2평을 이탈한 비트코인 가격대, 마땅한 지지 구간대가 7만 달러 초반대까지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락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측.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는 8만 달러 초반대, 그래도 피보나치 비율로다가 0.618짜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반등을 한번 기대봄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과연 이런 식으로 V자 반등 한번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여전합니다. 쫄지 마라. 과거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채널 이탈하면서 하방까지 내려왔다가 말아 올렸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도 비트코인 쭉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아니야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영차영차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매튜 아일랜드 분석가도 똑같은 점을 지적을 해주고 있죠.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수차례 채널을 하방 이탈하는 척 했다가 훅가시를 준 다음에 말아 올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희망회로죠. 이런 식으로다가 희망회로 가지야 스프링 찍고 반등해가지고 고점을 깨고 오히려 상승으로 달려가 보지야. 자, 그리고 해당 프랙탈 같은 경우는 2023년도 3월 프랙탈이라고 하는데요. 이대로 따라갈 수만 있다라면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바닥을 찍고 화려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살려줘. 자, 다음으로는 알트코인들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바이비트 해킹 같은 경우는 바이비트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비트가 아니라 세이프 월렛의 개발자 기기 침해로 발생했었던 사건이었으며 위장된 악성 거래를 통해서 바이비트의 세이프가 공격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바이비트 때문이 아니라 세이프 월렛 때문이었다. 해커들 같은 경우는 훔친 자금을 계속해서 세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진짜로 악마 같은 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솔라나의 밈코인 제조 플랫폼이죠. 펌프닷펀의 X 트위터의 계정이 해킹당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다라고도 하고, 다음으로는 라이트코인,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 알트코인이 아니겠느냐.
지금 위기를 잘 버티게 되고 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생코인, 바나나, IP 같은 경우도 좋은 성적을 일단 내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진정할 수 있기를, 바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인베이스에서는 이번에 모포를 상장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으며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뉴스 채널에, 뉴스 웹사이트에 왜 제주 호텔 중국인 살인용의자와 관련된 사건이 게시가 됐나 했더니 이놈들이 또 다른 중국인들에게 암호화폐를 판다라고 속여가지고 피해자를 해치고 암호화폐를 강탈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이어가지고 게시가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중국 6명이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호텔 투숙객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절도한 혐의로 체포가 된 바가 있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어째서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죠. 만만하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흉흉, 사회적 분위기도 흉흉, 부디 하루빨리 이 흉흉한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부디 오늘도 힘내셔가지고 하루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광주 때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